자,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렸는데 지금 또 다우존스가 0.21% 소폭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S&P라든지 나스닥 지수 상승 전환에 지금 성공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좀 긍정적인 글을 남긴 게 좀 이유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기업들이 좀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이던스가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낮은 가이던스를 내놓는 게 높은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이던스를 이렇게 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이게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세라는 변수 요인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의 전망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건데 아직 명확하게 딱 정해진 게 없다라는 느낌은 왜냐면 어쨌든 간에 관세에 대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관세를 적용을 하는 걸로 적용을 하면 당연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좀 전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깜깜이 전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미래가 많이 힘든가? 보통은 좀 실적이 안 좋거나 하면은 이렇게 전망치를 안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실적이 너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투심이 단기적으로 악화가 되더라도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 다들 아까 브리핑도 해주시긴 했지만 중국이랑 유럽이 지금 연합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이런 협상 테이블에 빨리 진행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일단은 관세 전쟁에 또 참전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관세에 대해서 서로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심각해질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지금의 태도에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일본도 태도를 바꾼다 이래버리면은 제가 이제 약간은 좀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아예 딱 픽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하드 데이터 자체도 무너지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참전 국가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그리고 뭐 베트남도 지금 협상을 하러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응해서 이제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속보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유럽 연합이 미국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런 관세 전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뭐 스토리상으로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전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일단 장기로 본다면 보통 이제 연 단위 혹은 이제 뭐 적어도 6, 7개월 이상 이렇게 본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간다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의 내수가 과연 지금 이러한 전쟁을 버틸 정도로 강한가? 일단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부에 대한 이런 부채 부분이 문제가 있고 지금 고용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세안 지역만 압박을 잘 하더라도 버티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그거를 이미 좀 압박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상황을 너무 극대화로 악화를 시켜서 미국에 대한 경기까지 다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차곡차곡 계속 압박을 하면서 할 거냐 이게 좀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좀 풀어 놓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승기는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국가 장기전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굳이 장기전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하드 데이터가 어쨌든 현재 시점까지는 너무 단단하고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패드에서 나오는 파월 풋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그 효과는 좀 미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시는 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짧게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대법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아이폰을 절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애플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 이것도 결국엔 관세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지 특히나 이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언제 앉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특히나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를 어쨌든 직격탄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말이 쉬운 거지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시장 라인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공장을 짓는데도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걸 다 공장화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인건비로 가면은 왜 지금 미국이 제조를 못하냐면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국 내에 공장이 다 늘어나고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되게 이제 소비가 진행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